실리프팅은 미용 시술 분야에서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엄청난 혁신이에요. 아주 획기적이고 또 놀라운 시술이지만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원장님, 실리프팅 하면 원장님이잖아요. 갑자기. 요즘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 실리프팅에 대한 관심이 진짜 크긴 하더라고요. 근데 효과에 대한 의견이 막 나뉘는데 실리프팅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원장님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실리프팅 처음 시작한 게 아마 20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다른 어떤 분야보다 눈부시게 발전은 거기다가 또 발전의 대부분의 원동력은 대한민국. 실리프팅은 미용 시술 분야에서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엄청난 혁신이에요. 아주 획기적이고 또 놀라운 시술이지만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시술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시술을 잘못했을 경우. 시술을 잘못하면 이제 효과가 없거나 또는 효과가 있었는데 도로 빨리 재발하거나 그렇겠죠. 두 번째, 시술의 대상을 잘못 정한 경우. 예를 들면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은 사람 또는 피부가 너무 두껍고 단단한 사람은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실리프팅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굴을 살짝 껍질을 벗겨보면 이 안에 안 움직이는 단단한 구조물이 있는 곳, 거기를 고정 영역, 픽세이션 에어리어라고 불러요. 보통은 이제 얼굴의 바깥쪽이에요. 요런 데가 고정 영역이고요. 요런 데, 여기는 흐물흐물하고 잘 움직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꾸 말하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표정 영역, 익스프레션 에어리라고 하는데 실리프팅의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말하고 움직이니까 중력에 의해서도 처지고 늘어지는 이 부위를 이 단단한 고정 영역에다 갖다 붙여주는 게 실리프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단단한 곳에 거는 거는 누가 해도 잘 걸려요. 단단하니까. 근데 이 부드럽고 연약한 이 부위에 어떻게 하면 잘 걸고 부작용이 없게 단단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거느냐, 그것이 이제 실리프팅의 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시술자가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좀 전에 시술의 대상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면 좋은 건가요? 실리프팅 하기 좋은 조건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실리프팅 효과가 있을 얼굴의 조건은 첫 번째, 무거우면 안 좋겠죠. 가느다란 실에다 이 무거운 걸 대롱대롱 달아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리해요.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들, 예를 들면 처진 지방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실리프팅을 해놔도 잘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올라갔더라도 도로 금방 처지겠죠. 그래서 이 지방을 줄여줘야 돼요. 멘팅 주사라든지 또는 바늘구멍으로 지방을 뽑아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무거운 걸 없애줘야 되죠. 두 번째, 이렇게 실로 걸어놔서 올려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당기니까 또 금방 처지겠죠. 그래서 자꾸 입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습관들, 이런 것보다는 입꼬리를 올리는 습관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실리프팅의 효과도 그리고 지속기간도 늘릴 수 있는 좋은 대상이겠죠. 그래서 입꼬리가 자꾸 내려가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육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주사를, 보톡스를 놓기도 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실리프팅하고 불편하다 혹은 불만족스럽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주로 어떤 불편감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제일 흔한 건 어색하다는 거죠. 아니면 좀 아프다 또는 실이 튀어나오거나 만져진다, 이런 현상들. 근데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먼저 어색함은 처진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쳐졌다면 이쪽으로 올려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했다. 이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렇게 쳐졌는데 이렇게, 또는 이제 통증 같은 경우에는 말하고 움직이는 이제 관절 부위에 실이 들어갔거나 또는 근육에 너무 깊게 실이 들어가서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신경 주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흔하고요. 실이 만져지거나 튀어나온다, 이런 경우는 너무 얇게 또는 너무 또 깊게 넣는 경우도 입 안으로 실이 튀어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깊이에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실리프팅 시술하고 해주면 좋은 관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직후에는 약간의 붓기가 있을 수 있어요. 붓기야 그냥 놔두면 좋아지지만 붓기를 가장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은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지그시 눌러주시면 붓기가 빨리 빠지고요. 멍은 멍크림 같은 걸 좀 바르시면 좋지만 그냥 둬도 심하지 않으면 좋아지겠죠. 실리프팅 하고 나서 간혹 이런 일이 생기는데, 실리프팅이라는 건 결국 수많은 가시들의 조직을 살짝 걸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조직이 어떤 가시에는 강하게 걸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강하게 걸린 부분들이 약간 들어가죠. 그러면 그 바로 위를 이렇게 눌러주면 톡 풀어져요. 이게 어려워요 원장님. 그러면은 하셨던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살살살 마사지 해보세요. 어느 순간 딱 풀어질 수 있습니다. 급성 붓기나 멍, 불편감이 지나고 나서는 평소에는 피부 탄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습과 자외선 차단,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습관들 실천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리프팅 후에 하면 안 되는 관리나 시술도 있을까요? 너무 막 강하게 하는 마사지들, 특히 위로 당겨놓은 건데 이걸 막 이렇게 내리는 마사지는 안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그런 장비들이 실험실을 상에서는 실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깊이를 그런 걸 생각해서 잘 조절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실리피팅을 하셨다면 적어도 2-3개월 후에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는 꾸준한 타이트닝 관리는 실리피팅의 지속에 더 도움이 되고요. 타이트닝 관리는 꾸준히 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 실 종류도 진짜 많잖아요. 원장님은 거의 모든 실을 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실은 뭐예요? 비싼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실의 재료에 따라서 구분을 많이 하는데, 실이 너무 부드러우면 잘 안 걸리죠. 반대로 너무 단단하면 불편하거나 또는 잘못하면 실이 부러져 버려요. 또 실의 재료에 따라서 지속기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기간이 긴 실들이 조금 더 비싼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긴 게 좋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실이 아무리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해도 얼굴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실의 가시들이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너무 긴 거보다는 적당한, 그래서 이제 제일 가장 대중적인 게 이제 PDO 실인데, 저는 그런 실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괜찮다 생각합니다. 너무 비싼 실보다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실 회사들은 거의 다 우리나라 실들이에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입증된 실이라면 그 정도로면 충분합니다. 꼭 비싼 걸 찾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저번에 원장님한테 제가 소개해드린 분 있잖아요. 네. 실리프팅 받고 진짜 만족하셨더라고요. 혹시 원장님만의 특별한 실리프팅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실리프팅에는 왕도가 없어요. 시술 방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병원마다 의사마다 다 노하우가 달라요. 심지어 저도 계속 진화 중이에요. 제가 하는 방법 장점을 소개를 드려보면, 저는 리버스 타이 방식이라고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해먹으로 당기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을 예로 들면 여기 늘어진 목 쪽에 구멍으로 양쪽으로 실이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는 단단하게 걸렸죠. 여긴 느슨하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들어가서 실을 양쪽으로 넣은 다음에 여기서 제가 묶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먹, 그러면 굉장히 근육이 확 타이트하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좀 강하게 위로 걸어서 실이 풀리지 않게 타이로 한 번 더 강하게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효과가 오래가게 방법을 고안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실리프팅 하고 나서 유지기간이나 효과는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보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DO 실을 기준으로 하면 실 자체는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면은 가수분해 돼서 우리 몸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콜라겐으로 대체가 되죠. 보통 그래서 이제 6개월 뒤부터는 좀 처지기 시작한다고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거밖에 못 가요, 뭐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울세라 써마지도 4-5개월 정도 보니까요. 심지어 그런 것들은 리프팅도 아니고 타이트닝이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확실하게 리프팅이 되면서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중력을 거스리는 리프팅이 되는 거니까요. 그 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실리프팅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시술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실리프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실리프팅은 비수술적인 리프팅 중에서 실제로 리프팅이 되는 유일한 시술, 즉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유일한 시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아주 적당한 적응증에 사용해야지 효과가 좋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고요. 무거운 지방이 처지지 않게, 또는 피부가 너무 탄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조금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무거운 지방이 있다면 제거해야 효과적이고 오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든 방법이 다 그래야듯이 우리가 잘만 사용한다면 정말 좋은 무기입니다. 건강하고 바르게 이 좋은 방법을 누리시길 바래요. 실리프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